3월 23일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개인적인 관점이랑 전망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다들 아시겠지만 새벽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약 8% 정도의 하락이 연출이 됐었죠. 근데 자, 요거 제 개인적인 관점을 좀 전달드릴게요. 그리고 또 롱을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오늘 제 방송 보시면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근데 만약에 롱을 지금 물려 있으신 거면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저항 구간을 지금 위치에서 돌파를 못하면 일단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좀 더 괜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27.8K 부근에 저항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좀 저항이 거센 구간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돌파를 못하면 저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좀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치가 돌파를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못한다면은 일단은 저는 정리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롱 포지션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차트 분석보다는 오늘 새벽에 뭐 뉴스는 다들 보셨을 거니까 뉴스 내용은 간단하게 패스를 하고 정리만 좀 해보면, 간단하게 입장만 정리해보면 금리 인상 지속 단행할 거다. 금융권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뭐 해결책 강구할 것. 당장 5월에도 인상 추가로 가능하다 라는 뉘앙스였죠. 그리고 결론은 25bp 인상. 파월 뭐 연설내용 되게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은행권의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만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혹은 인하를 할 계획은 없다, 연내에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됐던 주된 이유가, 옐런 위원장이 그랬죠. 모든 은행의 예치금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 은행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단이 남아있다 라고 했는데, 파월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난 직후에 옐런의 연설에서 모든 은행의 예치금을 이렇게 자산을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다 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의견이 엇갈렸고, 이제 그게 좀 시장을 큰 폭으로 하락시킨 좀 주된 원인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비트가 추가 상승을 하기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요. 지금 나오는 반등도 반등이지만 이 고점을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뭐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나 방송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가 지금 한 7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었는데, 금리 인상 결정 나고 이후에 이어진 파월의 연설에서는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상승을 했던 원동력의 브레이크를 직접적으로 거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5월달에도 금리를 추가 인상을 할 수 있고 금리 동결이나 인하의 계획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비트가 추가적인 막 고점을 뚫고 또 여기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은행권의 문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수혜를 보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 좀 이제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된다. 은행권의 반대급부에 있으니까 은행권의 돈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좀 있긴 한데, 자,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 나스닥 박살나고 은행권 주식들 박살나고 할 때 비트가 떨어질 이유가 있었냐 이거예요. 비트 결국 그 은행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그들의 뜻대로 하면 그 은행권의 돈들이 다시 비트로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비트코인한테는 호재거든요. 그게 옐런이 이제 은행권 전액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을 때, 그럼 그 내용은 결국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왜냐면 은행의 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근데 거의 8% 정도의 하락이 연출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내용들은 뭐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콧걸이 정도의 내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금리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일단은 여태까지 시장이 상승을 시켰던 주된 원동력도 금리였고, 이 상승 중에 뭐 하락이 연출됐던 이런 구간들에서도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게 금리와 관련된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금은 현물 차트도 조금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그냥 이 8%의 하락이 나올 때 조금 거래량이 동반해서 터지긴 터졌구나, 거래량이 좀 터지긴 터졌구나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이제 선물 차트로 보게 되면, 선물 차트로 보게 되면 이 하락이 연출이 될 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현물 차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부터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찍고 횡보하다가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 약 4개월 동안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저점을 이탈을 한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기존에 올리던 상승 추세를 전환시키고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는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위치가 전에 지지를 받던 또 혹은 저항을 받던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면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조금 중요한 위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그냥 조정이나 횡보 정도로 움직일 거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 거냐 라는 방향성을 정하기에 지금 위치에서 여기 저항을 돌파를 해내고 여기보다 저점을 높이면서 그림을 만들어내면 하락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횡보 정도, 여기서 횡보하다가 어떤 이슈에 따라서 다시 뭐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근데 여기서 이 전에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꺾여서 내려온다면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여기 저점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는 좀 끝이 났다,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을 위치가 될 거라, 그 매매신님도 지금 27,800에서 평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큰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으시고, 뭐 이게 비중을 얼마나 잡으셨는지 뭐 레버리지를 얼마나 썼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딱 이렇게 해라 이거 지금 딱 정해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서 돌파를 확실하게 못하면 일단 롱 포지션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도 이렇게 수렴을 하는 모양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그게 가장 큰 거죠. 이제 얘가 상승을 무엇으로 이끌어 갈 거냐, 시장에 뭘로 돈이 들어올 거고, 23%, 24% 정도 손실 구간, 이게 이번에 돌파를 하면은 좀 홀딩을 하셔도 좋겠지만 돌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상단부 터치하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이제 터치하면서 돌파 시도를 할 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주는 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림이긴 한데,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돌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은 일단은 다 손절하기가 좀 어렵다, 다 손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를 해 두신 다음에 얘가 다음 지지받는 구간에서 뭐 추매를 한 다음에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고 그 지지권에서 나오는 반등에 탈출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지금 계속 롱을 무조건 홀딩을 하고 있기에는 롱 포지션이 맛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 얘가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닥이 원바닥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이 부근을 이제 테스트를 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여기 뭐 꼭 똑같이 여기를 안 찍더라도 추세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좀 쏟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얘보다 위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정도까지 왔다가 잡고 올라가느냐, 혹은 요즘에 저점 한번 낮춘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오고 가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기에는 조금 지금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보여져요.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하고 지금 롱 포지션을 잡고 28,300 정도에서 롱 포지션이 물려 있다면 일단은 정리를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바닥이 어디 형성이 되느냐를 한번 보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위치에서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저도 이제 완벽하게 하락 추세의 전환이다, 뭐 아니면 뭐 조정 및 뭐 돌발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뭐 하락폭이 연출이 됐다가 다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확정을 짓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기는 합니다. 지금 위치가. 근데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반동 이제 높이나 혹은 이 강도가 좀 약하죠.
강한 느낌이 없죠. 이런 식으로 한번 쏟은 다음에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쏟은 속도에 비해서 올리는 각의 힘이 많이 딸리죠. 그리고 딱 저항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고 지금 비실비실 되는 모습들이 여기서 여기서 막 돌파를 하거나 상승이 바로 나오기에는 좀 알맞지 않은 그림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다음번에 바닥 테스트를 하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얘처럼 좀 비실비실 되면서 이 여기보다 아래에서 형성을 하고 노느냐, 아니면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다시 이 부분까지 올라오느냐, 그거 보고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상승이 많이 제한이 될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뭐 비트가 은행 그 신뢰도가 깨지면서 뭐 비트가 뭐 안전자산으로 다시 뭐 각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어제 움직임 보면서 이 말하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이 하락이 나오면서 아니 그때 정말 상승이 나왔으면은 시장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구나, 은행권이랑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두고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거나 은행권이 무너지면 그렇게 저도 생각을 바꿨을 텐데 어제 같이 빠졌잖아요. 나스닥 빠지고 은행주도 빠질 때 비트코인도 같이 빠졌다라는 거는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 영상 이후에 내가 매매를 할 때 대응을 이어나갈 때 여기 원바닥을 그렸기 때문에 바닥 체크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바닥을 그릴 때 얘보다 높게 형성을 하느냐, 얘랑 비슷하게 형성을 하느냐, 혹은 얘보다 저점을 한번 낮추냐. 근데 요즘은 이제 저점 한번 낮추고 이제 하락할 거야, 나 뺄 거야 라고 페이크 준 다음에 반등을 주고 올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바닥 체크를 한 이후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이 지지 구간보다 아래에서 멈춘다, 반등이 여기 구간보다 아래에서 지지 구간 형성을 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채널 그리면서 조금씩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좀 급격하게 나오면서 이 위로 자리 잡고 다시 여기 돌파 시도하기 위해서 27.8K 부근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단 이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는 그림, 그리고 그리다가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좀 하면서 그리다가 이 이후에 나오는 이슈에 맞춰서 뭐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선물 거래 말고 현물로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에서부터 여기서 막 사 모아가지고 지금 분명히 현물에서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 이전까지 아직까지 내가 매도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일단은 저를 해 놓으시고 포지션이란다, 현물 매수해놓던 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이 이후에 흐름 보면서 재매수 타점을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물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도미넌스도 보면 조금씩 빠지고 있죠. 이번 도미넌스에 빠질 때 여기보다 더 낮춘다면 단기적으로는 비트가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오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일정이 있긴 한데 막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이슈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정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변동은 나올 수 있어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미 금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얘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못 할 거다라는 내용까지는 못 이어지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좀 변동이 나와도 이게 막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큼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정 확인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변동성만 좀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방송 좀 늦게 준비해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내일 또 좋은 방송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